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 화제인의 유일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보보안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공인인증서 폐지 의무화가 이제 폐지가 됐죠. 결정에 따라서 다양한 대체 인증 수단이 확대될 전망인데요. 오늘 파워 인터뷰 화제인에서는 국내 최다 화이도, 그러니까 생체 인증 솔루션 구축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라온시큐어의 이순영 대표님을 모시고 IC 통합 보안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바쁜 가운데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좀 회사 소개를 잠깐 조금 언급을 해드렸는데 우리 친구분들을 위해서 라온 이 말도 조금 알고 보면은 물어붙일 텐데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회사의 이름부터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라온은 순수한 우리말로 즐겁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에서 느껴지듯이요, 쉽고 편안한 즐거운 보안을 추구하는 저희는 모바일 보안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서비스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네. 현재 1,000만 명의 사용자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모바일 백신. 아마 스마트폰에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저희 백신이 설치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모바일 디바이스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어떤 공공기관이라든가 연구소 같은 데 들어가게 되면요, 스마트폰의 특정 기능이 차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녹취, 사진 찍기 또는 파일 전송, 그리고 나오면 다시 활성화가 되고요. 그러한 보안 유지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한 서비스도 제공해드리고 있고, 또 모바일 OTP라고 해서요. 요즘에 금융거래 하시면은 다 이렇게 비밀번호 생성기라고 하나씩 갖고 계실 텐데요. 네. 그거를 스마트폰 안에 그 기능을 다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디바이스를 갖고 다니는 불편함을 저희가 해소해 드렸고요. 또 파이도,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파이도라고 해서 생체 인증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2,000만 명 이상의 고객분들이요,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기술로 모바일 뱅킹을 안전하게 거기에서 생체 인증을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또 DID라고 해서요, 블록체인 기반의 사용자 인증, 그러니까 모바일 신분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고객사의 취약점을 점검해 드리는 화이트햇 컨설팅 사업도 저희가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라온시큐 하면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떠오르는 게 이 화이트 해커를 얘기한다고 해요. 해커 그러면 이미지가 안 좋은 건데 화이트 해커다 그러면은 당연히 좀 좋은 이미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얘기인가요, 이게? 네. 해커는 블랙 해커와 화이트 해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둘 다 보안 전문가이긴 한데요. 그 기술을 가지고 시스템을 파괴하고 거기에서 정보를 유출하고 또 금품을 갈취하고 하는 나쁜 해커, 그게 이제 블랙 해커고요. 해커. 네. 그리고 그 기술을 가지고 보호하고 방어하는 이런 좋은 일에 사용을 하면은 그거는 이제 착한 해커, 네. 화이트 해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시스템을 저희가 아무리 완벽하게 갖춰놨다 하더라도 사실 언젠가는 새로운 기술에 의해서 또 뚫립니다. 그러면 또 보완하고요. 그러면 또 뚫리고, 그러면 또 보완하고, 이게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화이트 해커는 미리 뚫어보는 겁니다. 미리 그 시스템을 해킹해보는 거예요. 이게 백신하고 비슷한 거네요, 그죠? 그렇죠. 미리 그 시스템을 이제 뚫어보는 건데, 전제 조건은 고객이 허락했을 때 이제 뚫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취약점이 발견이 되면 그거를 블랙 해커가 공격하기 전에 미리 보완을 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화이트 해커인데요.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오래전 일이고, 그리고 지금은 이미 다 보완을 해놨기 때문에 말씀드려도 되는데, 저희가 예전에 모 기관에 점검을 했을 때 거기서 되게 중요한 이슈를 발견을 했어요. 뭐냐면은 제가 누군가의 핸드폰 번호를 알면 그 사람이 현재 어디 있는지를 제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위치 추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보다 더 무서운 거는 제가 그 사람한테 사일런트 SMS라는 그런 해킹 공격을 하면은요, 한순간에 그 사람의 스마트폰이
방전이 되고 먹통이 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야. 근데 이게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별거 아니게 생각할 수 있지만 네. 만약에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이 군 수뇌부라든가 네. 정부의 주요 요직에 계신 분이라면 그리고 공격한 해커가 만약에 북한이라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네, 완전 사회 문제죠. 네. 그렇죠.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는 뭐 명령도 긴급하게 그냥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폰으로 하기도 하고 또 암살의 타겟이 된 분이 지금 어디 있다 막 이렇게 거기 상상하기도 힘들지만 그런 부분들을 저희 화이트 해커가 점검하다가 발견을 했고 그거를 알려드려 가지고 네. 바로 조치를 해서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었던 그런 사례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화이트 해커는 이런 그 사이버상의 경찰이고 군인이고 소방관이고 의사다. 그런 분들이 많아야 저희가 사이버 강국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네. 아쉬운 거는 대한민국에 그런 화이트 해커 분이 한 200~300분 정도밖에 안 계세요. 반면에 북한은 6,000명, 미국은 8만 명, 중국은 30만 명.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화이트 해커 분들의 그 발굴과 네. 육성이 굉장히 시급하다. 이걸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참 이 화이트 해커 얘기를 하니까 우리 스튜디오에 있는 카메라 감독님들 표정이 상당히 좀 이렇게 아주 집중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만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화이트 해커가 200명, 300명? 네네. 그 정도 수준밖에 중국은 안 되는 거죠. 30만 명? 30만 명. 어마어마한 차이를 나타내는군요. 네네. 자, 국내 최초로 국제 해커 경진대회 조직위원장을 맡으셨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국제 해커 대회 이건 또 어떤 대회인가요? 이건 뭐 약간 짐작은 되는데. 네. 그 보안 전문가를 발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했고요. 가상의 모의 그 해킹 환경을 이렇게 구현을 해놓고 거기에서 그 서로 상대방의 시스템을 공격하고 또 내 시스템은 파괴되는 것을 방어하고 이렇게 하면서 며칠 동안 그 치열한 경쟁을 통해 가지고 최고의 실력자를 가루는 그런 대회입니다. 네. 이게 또 대회에 따라서는 그 문제풀이식으로 전개가 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여러 시스템에 누가 마스터 키를 많이 획득을 했느냐, 또 얼마나 안 뺏기느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뭐 대회마다 성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네. 예, 근데 이 대회를 하게 된 이유가요. 네. 사실 10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 실력 있는 인재들이 자기 실력을 과시하고 싶은데 네. 실력을 과시할 만한 그런 터가 없었어요. 장이 없다 보니까 괜히 정부 시스템에 보안 뚫고 들어가가지고 자기 흔적을 좀 남긴다든가 이게 무슨 금품 또는 중요한 정보 유출 또는 시스템 파괴 이 목적이 아니라 그냥 자기 실력을 과시하고 싶어서 이렇게 좀 했을 뿐이지만 사실 그거 불법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범죄자로 낙인이 찍혀가지고 뭐 취직도 잘 안 되고 네.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성에서 계속 맴돌 수밖에 없고 네네.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재들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는 그러한 국제 해킹 방어 대회를 저희가 10몇 년 전에 기획해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지금은 그런 대회가 한국에서만 한 30개 정도 크고 작은 대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두각을 나타내면 그 뭐 보안 기업뿐만 아니라 기관, 뭐 금융기관 이런 데 이제 특채가 돼 가지고 인정받으면서 보안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 회사에도 그렇게 실력을 인정받은 보안 인재분들이 많이 근무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팀을 이뤄 가지고 그 국제 해킹 방어 대회 전 세계 3대 대회를 다 석권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역시 대한민국 최고가 세계 최고구나 라는 걸 또 다시 한번 입증을 했고 또 그 중에 한 분은 미국 구글 본사에서 또 스카웃 돼가지고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아주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라운시큐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 우리 이순영 대표님하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온 CQ하고 요새 또 많이 얘기되는 게 이제 아까도 대표님이 잠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파이도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파이도 아까 이제 생체 인식 뭐 이렇게 생체 보안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DID 이거는 뭐 이것도 역시 모바일 신분증이다 이렇게 또 이제 쉽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용어 설명부터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파이도는 생체 인증 국제 표준. 네. 그리고 저희가 아이디 패스워드 쓰고 있는데 갈수록 복잡해지잖아요. 네. 뭐 특수 문자 달아야 되고 또 대문자 섞어서 써야 되고 기억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죠. 또 사이트마다 룰이 다 다릅니다. 네. 거기다가 추가로 원타임 패스워드, 뭐 인증서 USB 또 갖고 다녀야 되고 복잡합니다. 근데 생체 인증은 굉장히 편리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 얼굴이 아이디가 되고 네. 뭐 출입문을 들어간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CCTV에서 제 얼굴을 잡습니다. 그럼 그게 이제 아이디가 되는 겁니다. 앞면을요. 네. 그리고 제 걸음걸이 패턴, 이거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이게 패스워드가 되는 겁니다. 또 지문과 홍채 이런 것들이 패스워드가 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편한데도 불구하고 사실 3, 4년 전만 하더라도 네. 생체 인증은 그냥 출입 통제 정도로만 쓰였지 인터넷상에서 사용되지는 못했어요. 네. 그 이유가 이 생체에 대한 정보가 서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서버가 해킹 당하면 아유. 아이디 패스워드는 교체하면 됩니다. 바꾸면 되는데 인증서 재발급 받으면 됩니다. 제 홍채 재발급 받지 못합니다. 어떻게 바꿔? 불가능하잖아요. 바깥 수도 없고요. 네. 짐은 안 됩니다. 안 그래서 되죠. 생체 인증을 인터넷상에 사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편리한데도 불구하고. 근데 파이도라는 기술이 나오면서 이제 사용이 가능하게 된 거죠. 예. 파이도는 고객의 생체 정보가 서버에 있지 않고요. 스마트폰의 안전한 영역에 보관돼 있으면서 생체 정보에 대한 공개 기값만 서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버가 해킹 당해도 생체 정보는 유출되지 않는다. 이런 원리인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국제 표준을 만드는 그런 협회가 이제 파이도 얼라이언스인 거고요. 여기에는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면서 네. 그 중에서 이제 40여 글로벌 리더 기업들이 그 이사회 멤버로서 이제 그 조직을 또 이끌고 계신데요. 네. 여기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애플, 아마존 이런 것들이 다 이사회 멤버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저희가 아시아 보안 기업으로는 최초로 이사회 멤버가 되었고요. 또 세계 최초로 저희가 파이도 인증도 받았고 네. 또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레퍼런스를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님, 그 요즘 그 블록체인, 모바일 신분증 등이 이제 언급되면서 DID가 많이 이제 그 용어가 들리는데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DID는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 아이디라고 해서요, 디지털 신분증, 디지털 증명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왜 요즘에 핫 이슈가 되고 있냐면요, 일단 보안이 획기적으로 강화가 됐고요. 그 사이트를 한 곳 해킹하기도 쉽지 않은데 DID를 해킹하려면은 사이트 수십 곳을 동시에 해킹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순차적으로가 아니라 동시에.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술로는 뭐 거의 어렵다라고 어렵다.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보안 강화. 두 번째는 그 개인의 정보를 개인이 컨트롤을 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 우리 어디 그 알코올, 뭐 담배 이런 거 사기 위해서 신분증 제시할 때 거기에 보면은 내가 성인임만 증명하면 되는데 뭐 주소도 나와 있고 막 그렇잖아요. 네. 그럼 밤늦은 시간에 예를 들어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신분증 보여줄 때 그 점원이 CCTV가 뒤에서 다 촬영이 되고 있으니까 네. 그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고. 근데 DID 신분증 같은 경우에는 제가 폰에서 성인만 입증하면 되는 그 정보만 체크해서 이렇게 제공하면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개인 정보는 개인이 컨트롤한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사용 용처가 너무나 많다. 예, 우리 뭐 그 운전 면허증, 그다음에 네. 이제 학생증, 뭐 의사 면허증, 그 외에도 그 저기 재직 증명서, 막 이런 신분증, 수많은 신분증. 그쵸.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증명서, 네. 의료 증명서, 뭐 납세 증명서 여기까지 다 커버가 되고요. 네. 그다음에 전자 설명도 이걸로 다 가능하고요. 그래서 공인증서를 완벽하게 또 대체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인감도장 대체하면 참 좋겠네요. 인감도장 완전히 이걸로 대체할 수 있죠. 아. 그리고 또 요즘에 마이데이터 많이 하죠. 네. 마이데이터 사상이 DID 사상하고 또 똑같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까지도 이걸로 그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네. 지역 바우처, 지역 화폐 네.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행정안전부에서 얼마 전에 또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 공무원증 올 연말까지, 그다음에 내년도에
운전면허증을 이 DID로 구현하겠다 이렇게 네. 발표를 하셨고 저희가 그거를 그 LG CNS와 함께 지금 구축 중에 있기 때문에요. 내년에는 그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국내 시장에는 그렇고 이제 더 큰 시장이 사실 해외에 있을 텐데 최근에 미국 법인에 50억 원어치를 투자한다 이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글로벌 시장 공략이 좀 본격화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 올해에 50억 2번 해서 100억을 실리콘밸리에 있는 미국 법인에 투자를 했고요. 네. 일반적으로는 한국에 있는 직원이 나가서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는 게 사실 벤처기업의 현실인데 저희는 미국에서 성공한 사업가, 성공한 인재들을 영입을 해서 그들이 직접 제품을 현지화하는 그런 현지화 전략을 저희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미국의 사이버 안보 자문위원이었고 또 파이더 얼라이언스의 창립자를 CEO로 영입을 했고요. 네. 또 현재 나스닥에서 1조 이상 기업의 그 창업 공동 창립자면서 네. CTO 출신인 분을 저희가 또 CEO로 영입을 했고 이렇게 성공한 인재들을 다수를 영입을 해서 네. 그들로 하여금 제품을 현지화하고 그들이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는 그런 방법을 저희가 선택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올해 코로나19로 많은 회사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는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라온시큐어의 어떤 올해 상황, 그다음에 내년도 어떤 그 계획, 대내외 환경을 감안할 때 어떻게 좀 그림을 좀 그리고 구상하고 있는지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위기는 기회다라는 얘기가 참 많이 와닿는데요. 네. 요즘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많이들 움츠리고 계시잖아요. 저는 빠른 녀석이 큰 녀석을 따라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사업 확장 그리고 블록체인 사업 이 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180억 원의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고요. 네네. 신규 사업 쪽으로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많이 어렵기는 하지만 저희가 또 비대면 시대에 약간 특수를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기존 사업도 꾸준한 성장을 통해서요. 또 올해도 좋은 결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라온시큐어의 비전과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있잖아요. 네. 그 어떤 그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어떤 기존 사업이 나름대로 이제 좀 힘을 받고 있다. 뭐 그런 회사들이 많지는 않지만 간간히 있더라고요. 그러면 라온시큐어의 어떤 그 이른바 퀀텀 점프, 뭐 어떤 매출이나 이익이나 이런 측면에서 그런 거는 좀 언제쯤 좀 우리가 조금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저도 좀 쭉 재무제표를 보고 왔는데 그게 이제 좀 거의 임박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좀 확 들어서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 대한민국의 보안 기업들이 퀀텀 점프를 하려면 결국 네. 글로벌 쪽으로 가야 가야죠.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글로벌 쪽으로 저희가 그래서 과감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결실이 1, 2년 후부터는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늘 보안 제품이 하나의 부품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서비스로서 정착이 됐을 때 또 퀀텀 점프가 이루어질 겁니다. 네. 근데 이 서비스가 파이도 또 DID 쪽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이렇게 주목해 주시면은요, 아마 조만간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약간 좀 이제 그 조금 과거 이야기. 지금까지 좀 경영을 하면서 가장 보람이 컸던 시기가 언제인지 혹시라도 좀 이렇게 시청자분들과 한번 좀 이 기회를 통해서 좀 공유하고 싶은 어떤 그 좌절기 뭐 이런 거 있으면 좀 들려주시죠. 그 파이더 얼라이언스의 이사회 멤버가 됐을 때가 가장 큰 보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게 변방의 소프트웨어 업체가 처음에 이렇게 왔을 때에 사실 존재감도 없었고 또 무시당했고요. 예, 그래서 그 글로벌 기업의 임원들이 제 명함도 사실 처음엔 잘 받아주지도 않았습니다. 야. 그런데 제가 꾸준한 연구 개발을 지속하면서 세계 최초로 파이더 인증도 받고
또 굵직한 레퍼런스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차츰차츰 두각을 나타내면서 이제 인정을 받아서 저희가 그 아시아 보안기업 최초로 또 이사회 멤버까지 된 것이고요. 그게 계기가 돼서 저희의 글로벌 위상도 한층 점프업이 됐고요. 네. 또 그게 동력이 돼가지고 사실 미국 법인이라든가 DID 얼라이언스에 설립한 것도 가능했다라고 봅니다. 자, 그 장래에 아까 이제 블랙 해커 말고 이 화이트 해커를 꿈꾸는 여러 가지 우리 이제 후배들에게 우리 저 이순영 대표님께서 한번 좀 꼭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하니까 한번 좀 기초가 어떤 말씀이신지요? 네. 저희 설립된 지 8년 됐는데요. 네. 되돌아보면은 아마 가장 많은 실패를 한 회사가 저희 라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8년 동안에? 예, 그 이유는 남들은 3년에 한 번 실패할 거 저희는 1년에 3번씩 실패를 한 것 같아요. 예. 네, 그 이유가 남들 한 번 일 저지를 때 저희는 10가지 일을 저질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보다 실패도 많이 했지만 또 성장도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후배분들한테 한 말씀 드린다면 실패 두려워하지 말고 빨리 저질러라. 그래서 실패를 해도 빨리 실패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또 저지르고 또 실패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경험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회사와 당신은 매우 성장해 있는 것을 느낄 것이다. 그래서 쫄지 말고 저질러라.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라온 시큐어의 대표 이사로서 그다음에 DID 글로벌 표준화를 선도하는 얼라이언스의 창립자로서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어떤 회사, 어떤 CEO로 시장에서 또는 우리 사회에서 인정받고 싶으신지 그런 어떤 그림이랄까 위상이 있으면 또 더불어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이루고 싶은 거는 전 세계 사용자들이요 보안은 복잡하고 불편한 게 아니라 편한 거야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좀 뻔뻔한 국제 표준을 만들고 싶습니다. 여기서 뻔은 FUN, 펀입니다. 그리고 기억되고 싶은 거는요, 화이트 해커나 스타트업들의 키다리 아저씨 이렇게 기억이 되고 싶고요. 그 글로벌로 나가고 싶은 인재들에게 어떤 자금적 지원뿐만이 아니라 네트워크도 연결해주고 또 노하우도 전수해주는 그런 멘토가 되고 싶고 그런 분들이 잘 성장해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 시큐리티의 넘버원이 되었을 때 제가 거기에 조금이나마 일조한 사람으로 이렇게 기억이 되고 싶습니다. 세계 최초로 파이도 글로벌 인증을 획득하고 국내 최초로 파이도 생체 인증 서비스를 금융권에 공급하고 있는 정보보안 통합 인증 서비스 기업 라온 시큐어를 만나봤습니다. 급변하는 ICT 환경과 진화하는 보안 위협에 대응하는 라온 시큐어의 발전과 성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이순영 대표님 고맙습니다.